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이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함수란 영국의 이제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맥컬리가 소개한 이제 수학적 기법으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런 가로로 어떤 함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이렇게 꺾인 가로를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브라켓으로 이제 표현을 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브라켓 함수의 의미는 이제 x가 a점 a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은 x-a의 n제곱 꼴의 이제 함수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 함수를 고려를 하지 않고 항상 그 값이 이제 0이 되게 하는 함수를 이제 특이 함수, 혹은 이제 맥콜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뭐 맥콜리 함수라고도 하고, 혹은 뭐 브라켓 함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함수를 이제 소개한 맥콜리라는 사람이 이제 싱귤래리티 펑크션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특이 함수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특이 함수라고 알면 되겠고, 일단 이제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어떤 이제 보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아주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수학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이제 이 브라켓 함수가 이제 x에 이제 a가 들어오면 이제 0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x 이꼬르 0이 아니라 이제 x 이꼬르 a일 때의 값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a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이 되게 되고, 이제 x가 이제 a가 되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함수 같으면 0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어떤 이러한 함수의 형태의 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일단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이 특이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x-a의 브라켓의 0제곱은, 일단 이 정의에 의해서 일단 x가 a보다 클 때는 이제 x-a의 0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만일에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a점을 기준으로 이제 a보다 작을 때는 0이 되게 되다가, 이제 a점에 오면서부터 어떤 이제 특정한 값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0제곱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0제곱과 마찬가지로 결국 어떠한 수나 함수의 0제곱은 결국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n이 0제곱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쪽 부분의 어떤 값은, 현재는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이제 수학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물리적인 값이 오기보다는 이제 특정 값을 이제 다음과 같이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이제 1로 계속 이제 다음과 같이 x가 이 a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1이라는 값으로 이제 특정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우리가 이제 스텝 펑크션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러한 특이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재료역학에서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전기전자에서 또 이제 많이 활용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x-a의 브라켓의 1제곱은 일단 이제 a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0으로 가다가 이제 a점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어떤 이제 특정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의 값이 결국은 이제 x-a의 이제 1제곱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x의 차수가 1차인 다음과 같은 이제 직선의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n이 1일 때이고,
당연히 이제 제곱일 때는 이제 이 x-a의 제곱꼴의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a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2차 곡선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3차로 가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3차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특이함수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적분과 미분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이 브라켓 함수 일반형인 이제 x-a의 브라켓의 n 제곱을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적분 구간은 뭐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어떤 특정점 뭐 a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어떤 변수 x로 써도 x라고 이제 표현을 한 어떤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로한 x-a의 n제곱은 그 이제 일반적인 적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n 플러스 1분의 1에 이제 뭐 가로를 하나 브라켓을 하나 적분은 이제 동일하게 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미분에 있어서 이제 x-a의 그 브라켓의 n제곱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미분 연산과 동일하게 이제 n 곱하기 이제 브라켓 x-a의 n-1제곱과 이제 같게 되고, 이때 이제 조건은 이제 n은 이제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n-1이 들어가기 때문에 n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만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적분과 미분을 즉 이제 그 파워 펑크션의 그 미분법, 적분법과 미분법을 이제 그대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그 앞서 살펴본 우리가 이제 특이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에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한 이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모멘트만 어떤 이제 O점으로부터 A점만큼 떨어진 부분에 이제 MO라고 하는 이제 모멘트가 작용할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전단력은 이제 0이기 때문에 그 특이함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때 이제 밴딩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mx는 마이너스 그 m0 곱하기 x-a의 이제 0제곱과 같은 그 이제 꼴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력이 작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전단력, 우리가 일단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전단력 선도와 굽힘 모멘트 선도에서 어떤 이제 힌트를 얻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이제 이 특이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뭐 전단력 선도와 굽힘 모멘트 선도와 일치하진 않지만, 이제 뭐 어떤 이러한 모멘트 값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이제 뭐 선도에서 유추를 하셔도 되고, 혹은 우리가 앞서 특이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일단 A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0이 되게 될 것이고, 현재는 이제 모멘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A점을 통과하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보의 그 굽힘 모멘트 부호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굽힘이 발생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MO로 이제 MO로 계속 이제 이 뒤쪽 부분에서는 모멘트가 이제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순수 굽힘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일정하게 나오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특이함수로 표현을 하면 mx는 일단 이 개수는 이 브라켓 함수 앞에다가 이제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부분은 이제 x-a의 0제곱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단 이제 모멘트가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기본 꼴은 여러분들이 즉 이제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하게 된 부분은
일단 그 브라켓 함수 혹은 특이 함수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고, 일단 모멘트가 작용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함수가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암기를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집중 하중 P가 이제 작용을 할 때는 당연히 이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 P점이 P가 아니고 이제 집중 하중이 작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어떤 힘이 보 내에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가다가 이제 A점만큼 떨어진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P로 다음과 같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만일에 이 방향이 반대이면 이제 플러스 P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아래 방향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로 해서 다음에 이제 집중 하중일 때는 이제 Vx는 마이너스 P에 브라켓 x-a의 0제곱이 이제 가장 기본 집중 하중에 대한 기본 꼴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모멘트는 우리가 전단력과 구피 모멘트의 관계는 이제 전단력을 그 적분을 한 값이 구피 모멘트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브라켓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일단 x-a의 0제곱을 적분하면 어차피 그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p의 x-a의 브라켓의 1제곱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구피 모멘트는 이제 집중 하중만 작용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이 그 분포력에 대한 이제 특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일 때는 x-a의 0제곱 그리고 그 값이 오메가 제로면 이제 오메가 제로 곱하기 이제 이 브라켓 함수가 되게 될 것이고, 이 값을 적분한 것이 이제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그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직선으로 그 분포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1차 그 1제곱이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그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n차 곡선일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k 곱하기 이제 동일하게 이제 뒷부분이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n차 곡선에 이제 그 함수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함수식을 이제 한번 그 미분한 값이 이제 k로 그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일하게 이제 이 부분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표현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그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특이함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것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러한 특이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모멘트만 작용하든지 뭐 집중 하중만 하나만 작용하든지 혹은 뭐 간단한 문제 같으면 굳이 뭐 특이함수를 그 뭐 사용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전단력 선도와 구피 모멘트 선도를 이제 작성하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뤄봤을 텐데, 이제 그러한 문제에서 어떤 이러한 분포 하중이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또한 분포 하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집중 하중과 모멘트가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떤 구간별로 우리가 다 나눠서 그 방정식을 또 찾아서 그 우리가 어떤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 선도를 어떤 지점에 대한 그 값들을 찾고자 할 때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푸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특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특이 함수는 우리가 나중에 또 그 보의 처짐을 이제 다룰 때 또 한 번 더 등장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보의 처짐을 구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때도 이제 특이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제 저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이제 쉽고 빠르게 이제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새로운 또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단순보에 어떤 A만큼 떨어진 부분에 이제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해서 이제 B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어떤 이제 구간을 뭐 A까지 자르고 또 B까지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어떤 굽히 모멘트, 즉 이제 전단력 선도와 굽히 모멘트 선도를 뭐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이제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특이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서 나타내면, 먼저 이제 A만큼 떨어졌을 때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일단 이제 특이 함수의 특징은 A를 지났을 때는 계속 이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B만큼 갔을 때 이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과 동일한 값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면 결국 이 그림은 이제 이것과 같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특이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분포 하중에 대한 그 우리가 특이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어차피 뭐 분포 하중 외에는 다른 하중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러한 반력까지 구하지 않아도 이제 어떤 그 분포 하중에 대한 특이 함수는 뭐 어차피 반력을 그 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어차피 반력은 뭐 분포 하중이 아니라 다 거의 모든 반력은 이제 집중 하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단력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반력을 구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떤 모멘트 가지고 이제 분포 하중에 대한 특이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먼저 이제 A점에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값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브라켓 함수로 표현하면 일단 x-a의 오메가 제로의 브라켓에 일단 이제 그 균일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이제 0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아래쪽 부분은 일단 이제 b까지 가기 전까지는 0이고, 따라서 이제 b를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므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특이 함수로 표현하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브라켓에 이제 x 마이너스 b의 이제 0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분포 하중을 이제 특이 함수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전단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력을 구해서 또 반력에 대한 다음에 이러한 특이 함수를 또 작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집중 하중과 그리고 분포 하중 그리고 굽히 모멘트까지 여러 개의 하중이 이제 다음과 같은 단순보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보에 그 발생하는 전단력과 굽히 모멘트를 이제 특이함수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은 우리가 x축은 이제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점을 원점으로 한 어떤 그 가상의 x축을 설정했다라고 보고, 이제 A점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반력은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러한 문제의 반력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일단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일단 뭐 이 부분은
이제 시그마 x는 0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A점에 대한 반력은 이제 B점에 대한 모멘트 식에 의해서 이제 다음의 식을 통해서 이제 2.60kN으로 이제 산출이 되어졌다라고 하고, 물론 이제 그 AY를 구하면 뭐 그 BY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풀이에서는 이제 AY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AY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특이함수를 그 표현할 때는 어차피 B점이 끝점이면 이제 끝점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BY는 이제 그 풀이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다용물체도를 다시 우리가 특이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특이함수로 표현하기 위한 그림으로 다시 바꾸면, 나머지는 뭐 그대로 집중하중이나 그리고 커플 모멘트는 뭐 그대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분포하중도 만일에 B점까지 끝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D점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 오메가 제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그 분포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분포 하중에 대한 특이 함수는 일단 뭐 집중 하중과 커플 모멘트 혹은 쿠피 모멘트는 모두 무시하고, 일단 이제 이 C점까지의 거리가 0.6이기 때문에 이제 0.6만큼 떨어진 부분까지는 0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메가 제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브라켓 함수는 이제 플러스 오메가 제로 곱하기 이제 브라켓 x 마이너스 0.6의 이제 0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D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이제 분포 하중이 다음과 같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브라켓 x 마이너스, 일단 D점까지 거리가 1.8이기 때문에 이제 1.8의 0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오메가 x가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전단력으로 넘어와서, 이제 전단력에서는 일단 커플 모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힘들을 모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일단 이제 우리 오메가 x에서 나온 식은 이제 한번 적분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브래켓 함수의 0제곱으로 다음에 값들은 이제 b는 어차피 끝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ay와 p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두 개를 이제 적분한 것은 결국 0제곱을 적분하면 이제 1제곱, 이 함수 이 꼴을 그대로 1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도 그대로 이제 1제곱으로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AY는 이제 시작점에서 했기 때문에 브라켓 함수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즉 이제 x-a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뭐 x-a라고 하는 그 꼴이었기 때문에 바로 AY, 그리고 이제 P는 이제 0.6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P에 곱하기 브라켓 x-0.6의 0제곱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부호 방향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위쪽이 플러스로 해서 그 부호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트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이 식들을 이제 적분을 하고, 또한 이제 모멘트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2분의 1 오메가 제로의 x-0.6 브라켓의 이제 그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2분의 1 오메가 제로 브라켓 x-1.8의 제곱 플러스 xy의 x 마이너스 p의 그 x-0.6의 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m0의 그 x 마이너스 지금 2점에서 발생하는 커플 모멘트는 이제 2.6m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x 마이너스 2.6의 0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나머지 이제 오메가 제로와 AY, PM 제로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값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이때 만일에 어떤 뭐 D점에 대한 그 전단력을 구해라고 하면 D점까지의 거리가 1.8이기 때문에 X 대신에 1.8을 대입을 해서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이제 대수적 연산으로 값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보의 처짐을 다룰 때는 다시 이제 그 구피 모멘트를 이제 한번 적분한 값이 처진각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처진각을 그 한번 적분한 값이 이제 처짐 값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분포 하중으로부터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계속 적분을 하면 이제 처짐값과 처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중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그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